지금 보시면 구석기와 신석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바로 어디냐? 선사시대 거 우리가 배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의 시대에 대해서 좀 배워봐야 되는데 그러한 시작은 바로 청동기입니다. 청동기. 그러한 시작은 바로 청동기 시대. 제가 사실 옆에 있는 거 이렇게 지우지 않았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돌을 사용하지 이제 청동기 시대에 넘어갔을 때는 돌을 사용을 이제 좀 많이 줄어들었다 생각해 드는 거고요. 사용을 아예 안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 청동기에 대한 설명하면서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이 당시 농기구 같은 경우는 돌을 사용하는 농기구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렵채집 어로 활동이 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지금도 이거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그만큼 좀 더 줄어들었다라는 알 수 있겠고요. 요게 중요하죠. 평등사회가 이제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평사가 끝났다는 것은 청동기 때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 계급사회가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자, 요거 말을 쓰기 위해서 제가 요거를 좀 지우지 않았던 거고요. 구석기, 신석기, 선사와 청동기 역사 시대의 가장 큰 비교점이 바로 평등사회거든요. 평등사회였다 선사는 청동기 때는 평등사회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강조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우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청동기 시대에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최초의 국가 어느 나라죠? 네,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이면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태어난 나라예요. 아시겠죠? 청동기 문화 시작을 해볼게요. 청동기 시대 같은 경우는요, 뭐 기원전, 요거 좀 안 적을게요. 기원전 2000, 기원 1500, 요거는 어떻게 본인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청동기 등장 같은 경우는 시기에 따라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적겠습니다. 오히려 밑에 거 적을게요. 바로 반달독칼이란 말 나왔네요. 자, 반달독칼, 그 다음에 옆에는 바퀴날, 도끼, 홈자기. 자, 뭐 요거만 적은 이유는 뭐냐면 반달독칼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걸 좀 가락바퀴랑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가락바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가락바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얘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반달독칼 같은 경우를 여러 개 엮어서 이렇게 엮었겠죠. 뭐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뭐 잘랐다는 거예요. 자, 뭘 잘랐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시작했던 바로 벼농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석기 때는 농경이 시작된 건 맞아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벼농은 짓지 않았다는 점. 청동기 때 같은 경우는 농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얘는 오히려 농경의 발달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더 좋겠네요. 이 발달된 부분이 바로 벼농사가 시작했다라는 점이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구분해볼까요? 신석기 때 뭐라고요? 농경과 목축이 시작. 얘는 뭐라고요? 농경이 발달이라는 말을 썼어요, 제가. 그쵸? 이런 점 알아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적을 거는 뭐를 적을 거면 제가 요거 적어볼게요. 비판동검. 뭐 거친 무늬 거울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뭐 청동방울 뭐 이런 거. 제가 요거를 좀 구분해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기 앞에 써 있는 반달독칼 같은 게 농기구 아닙니까? 이 당시에 이 농기구를 주로 했던 사람은 바로 피지배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비판동검, 거친 무늬 거울과 청동방울은 이거는 지금 뭘로 만들었죠?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에 죄송합니다. 이 당시에 청동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청동기 만들기도 좀 어렵고요. 그리고 청동기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농기구로 활용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그 어떠한 그 군사적인 힘으로 강연한 이러한 뭐 동검 또는 이러한 장식품 또는 재사용 도구라는 점이에요. 그럼 이걸 사용했다는 애는 누구냐? 바로 지배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벌써 이 두 개를 봤을 때 뭘 할 수 있습니까? 계급사회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사시대 같은 경우는 구석신석기 같은 경우는 평등사회라 말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역사시대 같은 경우는 바로 지배층과 피지배층 구분하는 계급이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언급합니다. 중요하니까요. 이때는 청동제 농기구가 있다 없다요? 네, 없습니다. 잘하시네요. 네, 이렇게 좀 구분을 먼저 해봐서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도 제가 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요런 그림 그려볼게요. 요번에는 요렇게 항아리 같아요. 요렇게 그릴게요. 자, 지금 이 안에 무늬가 있나요? 네, 없죠. 얘의 톡의 이름은 민무늬라고 합니다. 무늬가 없다. 무늬가 없으면 신석기 때는 비싼 무늬 토기할 때는
비가 오지 않아서 막 그랬잖아요. 비가 오기를 기원했단 말했잖아요. 근데 민문이 같은 경우는 비가 이제 왔다는 소리 아닌가요? 이제 안 그랬으니까. 그쵸? 비가 왔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나오네요. 이런 변동사 할 수 있었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시다. 아시겠죠? 그러면 역사라는 것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 많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러한 부분이 바로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다르게 주장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그리자면 이런 그림 그려볼까요?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생긴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생겨서 여기 약간 이렇게 귀처럼 달린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주둥이가 이렇게 좀 있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뭐라 그래요? 이건 바로 미송시톡이라 말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 이렇게 생겼구나. 사실은 이 미송톡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좀 이런 것들 토기가 청동기 때 있었구나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바로 고인돌과 돌렬무덤이 나오는데 요거는 요거와 또 연관시킬 수 있겠죠? 바로 이러한 지배층이 죽었을 때 바로 고인돌이라는 걸 만들어요. 고인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고인돌은 우리가 크게 두 개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탁자식 고인돌. 자, 이것을 우리 흔히 북방식이라 말을 해요. 아, 왜? 북쪽에 있었나 보죠, 뭐.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둑판식 고인돌이 있는데 이건 남방식이라 말을 해요. 아, 얘는 남쪽에 있었나 보구나.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탁자식 고인돌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긴 거야. 그 다음에 바둑판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쵸?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피지배층. 그래서 우리는 고인돌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뭘 할 수 있다? 바로 계급. 이런 지배자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뭐 그거 외에도 돌널무덤. 힌트를 드리자면 이 무덤의 글자에 돌자가 들어가 있다는 점을 좀 알아두면 더 좋아요. 왜? 철기시대 때는 돌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널무덤, 항아리 모양, 동무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다른 점이다라고 알 수 있겠네요. 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네는 지금 지배와 피지배층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을 이제는 침범해서 더 힘을 키우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릉지대, 그런 구릉지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또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에 뭐 막아놨겠죠. 침을 막기 위해서. 뭐 또 굳이 뭐 하나 더 말하자면은 뭐 이런 거 있죠. 배산임수 뭐 이렇게 하면서 산을 등지고 물과 가까이 하는 이런 배산 지형에 청동기부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는 겁니다. 알죠? 뭐 이런 것들 저희 설명해 봤고요. 그 다음에 뭐 반농사 조보리도 있지만 병사 시작이라는 점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사유재산제, 뭐 군장국가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서 좀 이제 강조해야 될 부분은 뭐 딴 건 아니고요. 요겁니다, 요거 그냥. 군장국가. 무슨 말이냐면 신석기 때 우리 이거 여기까지 배웠죠. 시족과 어디까지요? 부족사회. 근데 이 부족사회가 이제 어떤 거냐? 대표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게 바로 군장국가다라는 말.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씩 조그맣게 뭐 흔히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도시국가 정도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그쵸? 자,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대표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나라가 바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고조선입니다. 자, 이제 고조선의 설명을 좀 제가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첫 번째, 고조선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태어난 나라입니다.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자, 이건 좀 제가 지도를 좀 그려볼까요? 이야기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지도를 이렇게 그렸더니 이렇게 그려볼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울릉도 독도까지 그리죠. 일본은 안 그릴래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점선을 좀 칠하는 부분, 이러한 지역이 바로 고조선의 세력 범위라 말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고조선 세력 범위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뭐 이런 거죠. 비파형 동검. 비파라는 뜻은요, 뭐 이거는 한국식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파라는 뜻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악기 이름이에요. 중국에 있는 동검과 유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했던 뭐 탁자식 고인돌. 요거 시험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아까 제가 그렸던 이 손잡이, 귀 모양, 이게 말했던 미송시토기. 자, 이러한 세 개에 대한 내용은 바로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나타난다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와요.
이거는 제 뭐 고등학교 애들 모의고사도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내신들도 많이 나오고요. 한국사도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 좀 제가 강조를 할게요. 아, 그래서 요 지역에 고조선이 태어났구나 라고 해서 알 수 있죠. 이해되시죠? 또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혹시 이건 배우지 않았나요? 고조선 어떻게 만들었어? 이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고조선이요, 옛날 옛적에 환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한테 환인에게 저 인간 세계에 내려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너 혼자 내려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따르는 무리를 내려보내는데 그 무리가 뭐 바람, 비, 구름 맞나요? 바람, 비, 맞네요. 이런 것들 풍백, 운사, 우사 이렇게 내려보내서 신하를 건너 내려보내서 거느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이때 뭐 때마침 누굽니까? 곰과 호랑이가 인간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그래 그냥 할 수는 없지 하면서 너 들어가 어디로 동굴로 들어가서 이제 마늘과 쑥을 이제 먹입니다. 근데 호랑이 같은 경우는 난 못하겠어. 역시 나는 육식주의자인가 봐 하면서 뛰쳐나가고 곰 같은 경우는 꾸준히 먹습니다. 그래서 뭐로 변신하죠? 네, 웅녀라고 변신을 해요. 웅녀 변신하면서 이제 신나서 가서 이제 빕니다. 저 아들 낳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 모습을 본 환웅이 야 이거 최고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아들 낳게 되는데 이제 그 아들이 이제 그 흔히 말해서 당군왕검이 되는 거죠. 이 당군왕검 하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요. 당군왕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 기원전 2333년에 만들어졌고요. 뭐 아사달이 만들어졌고요. 건국이냐면 홍익 인간 널리 이렇게 해라. 지금 이게 막 빠르게 말하는 이건 뭡니까?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잖아요. 그쵸? 이런 것도 이제 상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에서 이제 언급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가 제가 좀 지문 파악할 때 이제 우리가 상무 유사에 대한 부분을 좀 배울 거예요. 자, 그 유사에 대한 내용 안에서 바로 이제 쓰여진 어떤 말씀 그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좀 구분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과정이거든요. 과정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이 고조선이 있는 이 고조선 이거죠. 있는 시기에 중국을 잠깐 가보죠. 중국은 이 당시에 춘추전국 시대, 전국시대인데 이때 당시 연나라와 대립할 정도로 고조선 힘이 막강했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있죠? 누굽니까? 있잖아요. 만리장성 있잖아요. 네, 맞아요. 진나라예요. 진시황제. 근데 이때 진나라와 고조선의 대립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진나라가 이제 빨리 망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로 바뀌는 요 과정에서 이 무리들을 이끌어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바로 위만입니다. 위만에 대한 설명 좀 많이 할 건데 고조선은 밑에 상대부 장군이라는 관직이 있을 정도로 부왕과 준왕의 힘이 막강했는데 위만이 들어왔을 때 준왕은 아래 내려와서 진이라는 이런 나라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위치가 이거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위만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것은 위만이 들어왔을 땐 크게 첫 번째 철기에 대한 문화가 수용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동기보다 좀 더 강력한 철기가 들어왔다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만은 원래 그 전에 서쪽 지역 요 지역에서 이제 어떤 방어 담당 뭐 이 정도 지청을 맡고 있고 또 이게 참 위만이라는 그 인물은요 고조선 사람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중국 사람 아니냐? 아니에요. 상투를 이렇게 쓰고 왔고 그 다음에 고조선 유이민 데리고 들어왔어요. 고조선 사람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나중에 이 고조선이 이제 위만의 힘으로 이제 제압이 되면서 위만 조선이 되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만 때 이제 전성기 룰이죠. 첫 번째 철기문화 나왔지만 이때는 여기 있는 한나라와 그러니까 이때 시대는 위만 나왔을 때는 영과 진 시대가 아니에요. 한나라가 있는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한나라와 이 진의 가운데 뭘 합니까? 중개무역을 했겠죠?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철기문화를 통해서 힘을 만들어 가고요. 중개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힘을 마련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바로 한과 진 사이의 중개무역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한나라의 무제, 요 왕이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 왕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이 진나라 같은 경우가 그냥 직거래하면 되는데 이게 중개무역을 하다 보니까 큰 이익을 못 얻는다라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이 한무제는 이 위만조선을
공격하기에 기대. 계속 그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위만이 영을 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만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위만의 밑에 있는 지배층이 분열이 있는 틈을 타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후 결국에는 이 한 무제가 침략을 하면서 1년 만에 이제 우리가 왕검성 함락되는 겁니다. 제가 굳이 안 적은 이유는요. 왕검성 여기까지 적죠 뭐. 함락 안 적는 이유는 다 우리 유인물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의 순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끝에 여기 기원전 BC 108년이거든요. 자, 요때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끝에 보시면 한무제 침입으로 요 말 좀 잘 알아둘게요. 바로 이제 한사군이 만들어지는데 한사군 때 같은 경우는 바로 네 가지 한나라의 균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지역에서 이제 그거죠. 한나라가 점령을 했으니까 이제 이게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 지역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고조선의 유의민이 살고 있었죠. 함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키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왜? 안 가려고 하죠.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고조선 사람들의 있는 지역 지배를 하기 위해서 9년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게 총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만들었나 보죠 뭐. 근데 이 네 개를 다 우리 암기한 게 아니거든요. 낭랑, 임둔, 진번, 현도 이렇게 네 개 있는데 이 중 네 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네 개가 바로 요 지역을 통솔하기 위한 한나라가 설치한 기관이구나 정도만 알아두시고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나라는 바로 낭랑이에요. 낭랑만 꼭 알아두시다. 낭랑은 여기 대동강 쪽에 있는 건데 낭랑은 꼭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또한 이러한 사회가 이제 점점 발전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뭐합니까? 굉장히 그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다스릴 때 자세한 법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전에는 8조법밖에 없었던 것이 60여 개 조가 증가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청동기와 연결해서 우리 고조선 우리나라에서 설명을 좀 했는데 이런 겁니다. 제가 철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건데 설계 설명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지문 설명을 살짝 넘길 거거든요. 이 부분은 넘겨 설명하고 이관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예습으로 한번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보신 다음에 그러면 다음에 뭐가 나올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지문 넘기도록 할게요. 자, 지문 보시죠. 네, 이번에는 이제 지문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지문 파악할 때요 항상 던지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강의 포인트를 먼저 잡아야 되거든요. 강의 포인트 잡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아요. 쭉 다 풀고 난 다음에 보는 거 좀 떼냈다고 전사. 제가 이제 학생들 교육할 때 이런 방식 많이 교육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의 포인트 볼게요. 네, 선사시대, 청동기, 철기, 네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어떤 그 지문에 있는 글보다는요 유물 파악이 더 중요하다는 점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고조선의 발전 과정 위만조선이 나와 있죠. 이 위만조선에 대한 내용이 제가 아까 말했던 철기, 문화 수용의 부분도 있고요. 고조선은 청동 태어난 나라잖아요. 근데 이 위만 같은 경우는 철기의 수용과 그 다음에 중개무역을 통해서 경제적 부도 느꼈다는 부분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유물부터 볼까요? 네, 좋습니다. 유물. 자, 유물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간단해요. 제가 사실은 이거는 뭐 다 알 거라 좀 믿고 있고요. 제가 요거 좀 설명할게요. 빨간 점이 좀 보이나요? 그러니까 빨간 점 같은 경우는 구석기. 어떤 느낌입니까? 약간 내륙 지역이 있지 않나요? 동굴 지역이에요, 동굴.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점이 좀 보이시나요?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여기 이 제주도에 노란 점이 하나 찍혀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런 강조하지 않나요? 저번 시간이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리지 않나요? 공주 석장리, 연천 전곡리, 전말동굴 이런 말하면서 이건 구석기 다 외우지 마세요 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그쵸? 뭘 좀 알아두라 했냐면 신석기 때 제주 환경 고산일은 꼭 알아두셔라. 이 말은 뭐냐면 이러한 지도가 나왔을 때는요 제주도에 점이 찍히면 신석기고요. 안 찍히면 구석기로 보시라는 소리입니다. 이건 다 외웁니까 우리가? 그쵸? 이런 문제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하겠지만 여기에 제주도에 점이 찍히면 신석기요. 안 찍히면 구석기라면서 아마 위에 있는 것이 구석기에 대한 유물, 아래에 있는 것이 신석기의 유물 이렇게 구분해 볼게요. 특히 빗사무리 토기 그치? 너무 잘 세웠는데 빗사무리 토기 이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락박히는 의생활이라 말했죠, 제가? 그쵸, 이 부분. 자, 다음 거 넘겨볼게요. 다음 거 제가 설명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에 철기를 좀 살짝 넘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우선 아까 전에 제가 못 그리는 지도로 그렸는데, 여기에 이러한 지역이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고조선의 세력 범위라 하면서 첫 번째 나와 있죠? 비파현 동검, 타짜인 고인돌, 미성인 토시. 이거를 이제 제가 정리하면 뭐라고요?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나타내는 유물이다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세형동검. 자, 세형동검 별명이 뭐냐면 한국식 동검이에요. 그럼 비파형 동검 같은 경우는 중국 거에 대한 부분을 뭐라 그랬죠? 제가 유사하게 만들었단 말했죠? 근데 이거는 우리의 동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또 이제 거친 무늬가 잔무늬로 바뀌고 거푸집. 요거는 좀 알아야 돼요. 이거는 틀입니다. 틀. 이게 뭐냐면 붕어빵이에요. 우리 붕어빵 이 틀 있으면 밀가루 판 넣고 하잖아요. 그것 좀 막 돌려가지고 붕어빵 탄생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기다가 청동을 넣는 거예요. 청동을. 그래서 청동을 이제 굵게 만들어서 이런 청동검이나 이런 것들 만들게 되겠죠. 그럼 요거에 대한 정리를 하자면 이건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에 여기 적었죠?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바로 청동기 문화다. 자, 사실은 요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세력범위. 근데 얘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요즘 추세는 얘가 더 많이 나온다고 좀 볼 것 같아요, 전요.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비교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는 너무 좀 쉬워요. 왜 쉽냐면 이 자, 이 나와 있네요. 무슨 전자일까요? 네, 맞습니다. 닷전이 아니고요. 그럼 바로 동전할 때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명도전과 이 옥수전은 동전이라는 소리죠. 또 이건 반양전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바로 이제 중국과의 교류를 나타내는 겁니다. 또 이건 다오리 붓이 나오는데 이건 바로 한자가 이때 들어왔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뭘 할 수 있다? 바로 중국과의 교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구분했네요. 자, 유물 보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 특징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얘네들은 비교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문파악을 좀 할 건데 첫 번째 필수 자료 정리 당군신화. 자, 당군신화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요거는 좀 아셔야 됩니다라고 말한 것만 아시면 돼요. 뭘 어렵진 않습니다. 읽어볼게요. 옛날 환인의 아들 환웅이 하늘 아래 자주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였다. 네, 뭐 할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라는 말 하고 있네요. 그쵸? 다스리고자 하였다. 이거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셨네 하면서 이제 이것을 선민사상이다 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에 환인이 천부인 세 개를 주어 내려가게 하니 환웅은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당수 아래로 내려왔다 하면서 여기서 보시면 풍백, 우사, 운사가 나오는데 풍백은 바로 바람, 풍자의 바람, 우사는 비, 우자의 비, 그 다음에 운사는 구름, 운자의 구름. 요것은 또 뭘 할 수 있냐? 바로 이 당시에 농경을 했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경. 그게 또 옆에 나오잖아요. 바로 곡식 이런 것들. 중환하였다. 이때 곰한마리와 범한마리가 같은 굴에 살았는데 사람 되기를 빌었다. 곰한마리 범한마리 나왔죠? 자, 이것은 우리 신석기 때 신앙 배웠을 때 특정 동물에 대한 숭배 말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토테미즘. 이러한 것들을 등장했다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은 37일 동안 몸을 상가해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근데 범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말 쓰고 있네요. 당연하죠. 마명과 쑥을 먹였잖아요. 호랑이는 마명과 쑥을 좋아하지 않아요. 육식을 좋아하죠. 근데 곰은 잡식성이거든요. 다 먹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 여자의 몸이 되었는데 그 여자가 너무 예쁜 거야. 예, 그게 바로 웅녀입니다. 계속 가볼게요. 환웅이 임시로 웅녀 결혼했다 하면서 나왔는데 이게 바로 당군왕검. 당군왕검의 당군이라는 것과 왕검을 구분해야 되는데요. 당군은 바로 뭘 말하냐? 바로 제사장. 그 다음에 왕검이라는 것은 바로 정치 지배자. 자, 말하면서 이거 바로 재정일치다. 요거 좀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냥 마무리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조상, 그게 바로 고조선이 되겠죠. 3은 유사! 사기가 아니에요. 유사입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니? 바로 고려 후기에 이련이나 승려가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고려 8조법! 이건 간단해요. 뭐냐면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처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생명중시, 적지 않을게요. 생명중시와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노동력 중시했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남을 상처 입히는 곡식 이런 말 나왔네요. 이거는 반드시 농경사회를 말할 수 있겠죠. 또 배상한다는 말은 갖가지 이제 재산이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마지막
노비로 삼았다. 계급사회, 그 다음에 많은 돈을 내야 된다라면 이거는 바로 화폐 사용이다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8조법, 하지만 안타깝게 지금 현재는 3개의 조항만 전해지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겠고요. 멸망한 이후에는 이제 60개의 조항으로 늘어났다라는 말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좀 알아봤습니다. 문제풀이는요, 제가 사실은 첫 시간이다 보니까 앞부분에 제가 이제 한국사에 대한 설명을 좀 하다 보니까요, 문제풀이는 제가 다음 강으로 돌리겠습니다. 네. 숙제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강 돌리고요.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강에서는 이제 아까 위에 복습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2강에 대한 부분, 철기 시대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어떠셨나요? 오늘 첫 시간인데 만큼 저도 좀 긴장되고 많이 떨렸는데요. 예, 여러분들과 이제 시작하는 거 벌써 시작이 반이잖아요. 반이 왔어요, 우리는 벌써. 예, 그러면서 앞으로도 많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열심히 저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저는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